안녕하십니까, 안동우입니다. 2019년 9월 18일 장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OMC 미팅, 즉 패드가 글로벌 양적 완화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현지 시간 오후 2시에 이제 나올 텐데, 오늘 시장의 흐름은 이때까지 소강 내지 마이너스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이 100%에서 55%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54.2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시장 전체 흐름은 여기에 좌우된다고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사를 보면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뒷부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을 좀 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하나로 설명하는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월요일 오일 가격이 14.7% 급등했었죠. 오타가 났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 최대이고요. 이 개솔린 가격의 변화가 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떨어졌다는 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품 소비가 1970년 이전에는 8%였다가 현재 2.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개인 소비가 GDP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휘발유 가격의 상대적 중요성이 75%까지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이 유가 급등이 미국 경제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유가가 진짜 다시 배럴당 10달러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소비 감소로 인한 GDP는 0.15%가 감소하지만 이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겠죠. 올라가니까. 그럴 때 이 투자에 따른 GDP 증가는 0.15% 상승하니까 어느 정도 쌤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가 2020년 대선 전까지 무역 협상 합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자기 선거 전에 해라. 그래야 당선될 확률이 높죠. 만약에 자기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하게 되면 더욱더 불리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스몰 딜까지는 가능한 상황이고, 거기보다 조금 더 나가느냐 이거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이 중국 정부의 어떤 강경 기조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공급에 관련 이 신속 회복할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 유가가 급락했죠. 이런 상황이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유가와 관련된 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 지형적 이런 문제들이 복합되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언급된 내용이 월가 주요 자금 시장의 금리 급등을 막아야 하는 연준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제일 많이 회자가 되었는데요. 현재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화요일 급등한 단기 차입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한 그 CME의 지표를 주시하고 있던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이 연준이 올해 두 번째로 정책을 완화할 확률이 겨우 아까 보셨다시피 50%인 걸 보고 상당히 놀랐을 거고요. 현재 이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이 확률은 이 월가의 유동성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급증한 그 현금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유동성이 불충분해서 이 결과적으로 단기 차입 비용이 뛰었다는 거라는 거죠. 이 관련 내용이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러셀 2000 지수의 현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타이틀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금리 인하를 첫 번째 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형주가 이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369, 12 다 마찬가지였고요. 이 두 번째 금리 인하 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부문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때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혜를 더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러셀 2000 기업들의 이익 중 30%가 이 주택 관련 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12%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2020년에 대한 이익에 초점을 투자자들이 맞추면서 소형주가 내년에 최고 10%까지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러셀 2000 지수를 봐야 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상대적으로 계속 대형주 대비 이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웃도는 종목 비율이 올해 최고 수준에 있는데 2016년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때 연말에 고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현 시점에 중요한데, 그 중요하다는 것은 이 금리 인하가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애플은 가치주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 상황을 보면 매출이나 이익, 밸류에이션 등이 빠르게 성장하는 주식을 매도하고 이익이나 장부 가치 대비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는 추세에 있는데, 방어적으로 운용되는 펀드가 점점 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빠른 전환이 뜻밖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애플이 가치주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이 iShares S&P 500 밸류 ETF의 애플 비중이 8.14%입니다. 그리고 성장주 펀드와 가치주 펀드 모두에 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애플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애플에 의해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애플이 포함된 ETF가 275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 시가총액이 진짜 1조 달러이고 수십억 명이 쓰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 조금 의아한 수준이죠. 향후 방향성은 애플에서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장전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